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노후 수단입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의 신청자가 이 2달 만에 4만여 명을 돌파했는데요. 가입 문턱이 더 낮아졌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이 돌려받는 국민연금. 하지만 국민연금을 내다가 직장을 그만둬 소득이 없어진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됐으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30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과거 국민연금을 낸 기록만 있으면 연금의 추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경력 단절 주부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되면서 경력이 단절돼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그동안 못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임의가입이란 주부 등 의무가입자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의가입자가 내는 최소 보험료가 한 달에 8만 9천 원대에서 4만 7천 원대로 떨어집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나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갱신 절차의 간소화 내용을 담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과 달리 갱신 의사만 확인되면 갱신 신청서 제출이 생략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차 갱신 시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에서 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등급 유효 기간이 1년씩 연장됩니다. 특히 복지부는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는 갱신 조사 자체를 생략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제8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가 제8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과 종사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선포식 등이 열렸습니다.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직업훈련과 이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근로자격장입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음악회가 경기도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음악 축제인데요. 김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몸을 맡기고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았다는 클라리넷으로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푸르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도 따뜻하게 울려 퍼집니다. 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음악 축제, 함께 웃는 음악회입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관객뿐만 아니라 연주자에게도 행복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연주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열린 이번 음악회는 예술을 통한 소통과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 함께 오는 음악회를 통하여 발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화합의 장이 마련되고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나 기획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대에 오른 이들의 연주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가슴 속 따뜻한 마음을 작품에 잘 담아내는 미술 작가로 알려진 한부열 작가가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명아 기자가 한부열 작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기계로 찍어낸 듯 뚜렷한 직선과 곡선은 독특한 이목구비를 가진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한부열 작가가 30cm 자를 활용해 그렸다고 하는데요.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한 작가의 마음이 담겨
대부분의 그림들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의인화를 활용해 그려졌습니다.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걸 그림에 그냥 담을 뿐이거든요. 그 담은 걸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 그걸 감사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열이 그림을 많이 본다는 건 그만큼 소통의 폭이 넓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저는 항상 한별 작가 작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한부열 작가의 마음속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이번 개인 전시회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현대아트센터에서 11월 7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 활동이 진행됐는데요. 청주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학생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골목길에서 두 손 모아 연탄을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손을 거쳐 옮겨진 연탄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징검다리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본부는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누기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온도가 더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후원과 동참으로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우리 소외계층들이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라면서 오늘 출정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은 400장의 연탄을 독거노인 가구에게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연탄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연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연탄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 만져보고 또 날라보고 또 연탄 한 장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연탄 한 장에 580원이라는 그 금액이 어려운 이웃에게 몇 시간 동안의 따스함을 전해주는지 깨닫게 되는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추위에 떠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연탄을 기부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한편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 진행됐고 13,000가구에게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각종 복지 프로그램과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2016 창원 복지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요 복지창원, 누리세요 1등 복지라는 주제로 2016 창원 복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보와 체험 등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창원시 희망복지지원단과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의 복지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아름다운 무장애 낭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인 아사모 주최의 광주시 남구지역 장애인복지 네트워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남구지역 장애인 활동가와 장애인 복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장애 마을 만들기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아사모는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남구 푸른길 등지에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환절기, 코감기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공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밀폐된 집단시설에서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환절기가 되자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목이나 코가 붓고 콧물이 나는 등 코감기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환절기에는 아무래도 감기 환자가 늘게 마련이어서 요즘에 특히나 일교차가 크고 해서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지난해 19.6%이던 리노바이러스가 올해는 30%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리노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성인은 콧물이 심하게 나고 소아는 폐렴이나 기관지염에 우려가 있습니다. 리노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일에서 5일 정도로 면역 지속 기간이 짧아 쉽게 재감염되어 1년에 4회 내지 5회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리노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손을 깨끗이 씻고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지TV 뉴스 황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기존 21개에 달하던 긴급신고 전화를 재난신고 119와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 110 등 3개 번호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신고전화 통합 운영으로 민원인이 다양한 번호를 외워야 하는 불편이 없어졌고 신고 정보를 관련 기관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어 민원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충북 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2016 충북 노인문화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아름다운 시니어,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다양한 노인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군 26개 팀의 노인들이 참가해 합창, 민요, 노래 등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군위군 자원봉사센터가 재능 나눔 봉사로 만드는 찾아라 군위 행복마을 프로그램 5호가 군위군 우보면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지역 내 생활 환경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수요자 중심의 재능 나눔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사단법인 빛고울 장애인협회에서 사무실 이전식과 함께 자립생활 역량 강화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빛고울 장애인협회는 지난 2005년 개소해 중증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 포천제회가 오감 봉사단과 함께 자장면 사랑 나눔 봉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포천시 군내면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올해로 2회째로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해 정성껏 준비한 자장면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북 군산시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아동이익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군산시는 내년부터 아동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3년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아동 대상의 시 사업 등에 대해 사전 아동 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전 나쁜 놈입니다. 유독 국가대표 2명은 경기도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사기전과 시범의 형 2식은 눈물의 석방사기극을 펼치게 된다. 하루아침에 동생을 핑계로 가석방된 2식.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뻔뻔한 형으로 보호자 노릇은커녕 2형의 삶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다. 남보다 못한 2 형제의 예상치 못한 기막힌 동거를 그린 코미디 영화 형. 동생을 빌미로 황당한 사기극을 펼치는 형 2식은 배우 조정석만이 소화할 수 있는 능청스럽고도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완성시켰는데요. 실제 친형제를 연상케 하는 닮은 외모와 이들의 초특급 브록 케미로 많은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윈난성, 외진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남매 나샹과 와와. 이들 남매에게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협곡 사이에 놓인 위험천만한 외줄이 전부. 범상치 않은 등굣길 탓에 와와에게는 학교 통학 금지령이 내려지고 학교가 마냥 궁금한 와와는 어느 날 몰래 학교에 가 큰 문화 충격을 받게 되는데 개구쟁이 와와의 몰래 학교 가기 프로젝트 와와의 학교 가는 날. 실제 중국 윈난성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몸에 줄을 매고 강을 건너는 모습과 추운 날씨에도 낡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모습 등이 그대로 담겨져 작품의 리얼리티를 살렸는데요. 개봉 전부터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의 영예를 나누며 기대 속에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기생 출신 홍도의 고된 시집살이를 그린 신파극 홍도. 배우 예지원이 홍도 역을 맡아 격조 있는 신파로 재탄생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11월 11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7080 낭만 콘서트 가을 소풍, 추가열, 남궁욱군, 소리새 등 7080 세대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아름다운 선율로 가을 저녁을 물들입니다. 해운대 문화회관 해운홀에서 이번 달 11일 공연되며 복지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20여 가지의 긴급 신고 번호를 정부가 3개의 번호로 통합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재난과 소방은 119, 범죄는 112, 민원 상담은 110으로 통합됐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